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은 사실 이 고민은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40이 넘어가니 나이만으로 드렸습니다.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뭔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 굉장히. 근데 여러분, 이게 30이어도 똑같고요, 50이어도 똑같아요, 60이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시간은 계속 가니까. 나는 뭔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은 계속 하염없이 가니까 이런 고민과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사실. 그쵸? 그래서 오늘 함께 고민을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 고민은 여러분 제가 어디서 받은 거냐면은 PDS 다이어리 단톡방 2023년 올해 말고요, 작년 PDS 다이어리 단톡방에서 제가 고민을 취합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거는 PDS 다이어리 단톡방에서는 이건 주기적으로 할 거고요. 제가 작년에 고민 취합한 걸 보고 느낀 게 많아서 요번에는 PDS 다이어리 단톡방에 공지를 해서 이렇게 서점 투어도 해서 그분들이랑 실제 오프라인 만난 접점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고민을 한 2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은 요런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결책을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약간의 힘으로, 그게 나비 효과의 시작으로 결국에는 내가 고민했던 거, 힘들어했던 거,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민 함께 읽어보면은 16년 차 직장인입니다. 16년 차면 좀 짬밥이 되시네요. 그쵸? 25살에 입사해 25살에 입사해 한 곳에서만 일하면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거는 능력자죠. 이렇게 정년까지 한 직장에서 끝까지 간다. 이거는 글로벌로도 희귀 케이스일걸요. 이거는요. 이런 게 쉽지가 않죠. 그쵸? 그런데 최근 퇴사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퇴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떤 삶의 근간이 좀 바뀌는 고민이죠. 그쵸? 왜냐면은 똑같은 직장이 20대에 취업해서 40대까지 뭐 벌써 16년이면은 강산이 1.6번이나 바뀌었는데, 그쵸? 대단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인생에서 어떤 기로에 놓여 계시는 거죠. 그쵸? 5년 계획을 세우고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이 사업자나 부업 등이 아예 안 되는 곳이라서 실제 경험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공사를 다니시나? 아니면 공무원이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중견기업? 이렇게 좀 안정적인 중견기업, 대기업,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그쵸? 실패 누적치 없이 퇴사를 한다는 거는 무모하다는 생각과 40이 넘어가니 나이만으로도 두려움이 생기네요. 이대로 나이만 채워 퇴사한다면 죽을 때 너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민은 정말 뭐라 그럴까?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짧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어떤 주제가 많이 담겨있는 고민인데, 하나하나씩 가볼까요? 일단은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퇴사에 대한 고민이지만 저는 본질은 나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르시면은 큰일 나는데, 이제 41살이시잖아요. 이제 올해 42살. 만으로 하면 40살 아니면 41살이실 거예요. 저랑 이제 몇 살 차이가 안 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 세계로 고령화가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흔치는 않은데, 지금부터 5년, 10년 지나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고용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진짜 이 난리가 한번 몰아치는 순간이 지금 오고 있어요. 막 멘붕이 올 거예요.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필드들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체력과 지력이겠죠. 이제 문해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능력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16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뭔가 그래도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겪은 인간사, 리더십 아니면 내 어떤 능력치 이런 게 쌓였을 거고, 근데 내가 이 직장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도 벌써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 왜냐면 지금 경력직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예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능력 있는 분들만 이렇게 뽑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는 더 빨리 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 이직이 쉬워지는 시기가 10년 안에 옵니다. 10년 안에 와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그 60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근데 이분들은 안타깝지만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문해력이 너무 낮고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떠나서 새로운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일은 떠나서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60대면 여러분 딱 두 갈래로 갈라져요. 지금 60대는. 이거 너무 60대 당사자분들도 공감되실 거고, 주변에 이렇게 부모님이 있거나 아니면 60대 어떤 관련에 있는 분들 있으시면 이거 너무 공감이 될 텐데, 60대는 딱 진짜 이렇게 칼같이 나눠지는 구간이 있는데 뭐냐면은 디지털 기기를 쓸 수 있는 분과 없는 분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60대 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핸드폰으로 뭘 다운로드 받고 뭘 이렇게 시키고 주문하고 인증하는 게 거의, 제가 70대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극소수만 이걸 잘 쓰셔서 제가 실제로 그걸 봤다니까요. 제가 운동 끝나고 우리 코치님이랑 커피를 커피빈에서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키오스크,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을 받다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20, 30대의 디지털을 겪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 문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결국에는 디지털 문해력이 아니라 보편적 이해력이 있으시면은, 잘하시는 분들은 젊은 친구보다도 더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60대는 지금 뭐 일을 하려고 그래도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건강한데 문해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왜냐면은 고용주도 될 수만 있다면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너무 안타깝게. 이분들은 에너지는 은근히 넘쳐갖고 일은 하고 싶은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근데 이제 그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60이면 환갑이어서 은퇴하고 이제 쉬는 거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건물에 저희 이제 경비를 이렇게 서주시는 어르신이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한 분은 70대시고 한 분은 60대세요. 이 60대 분은 날라다니시고요. 막 진짜 사다리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날라다니시고요. 70대 분도 되게 건강하고 대화가 저랑 굉장히 잘 돼요. 대화가. 제가 그래서 대화 정말 자주 하고 인사 자주 나눠서 저랑 친하거든요. 건물이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친한 분이 몇 명 없을 거예요. 근데 저랑 굉장히 친하신데, 제가 어르신한테 여쭤보면은 자기 친구 중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자기 딱 한 명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일해서 너무 행복하대요. 일단 생활비가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임팩트 있었던 분은 저희 이 사무실 건물이 중앙 냉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전담으로 해주시는 그 에어컨 기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60대였어요. 진짜. 근데 너무 건강하고 60대인데도 이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갖고 너무 잘 고치시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뭐 70까지는 무난하게 하실 것 같아요. 70까지는 무난하게 할 것 같고 80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 여름에는 이게 이제 이런 중앙냉난방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그걸 처리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는 정말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으시대요. 경제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그 60대 여러분 기계를 고치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의외로 없죠. 그쵸? 그러면서 이 수요는 너무 많아 지금. 우리도 그거 여름에 고장나죠? 와, 그거 기다리는데 2주 3주 걸려야 돼요. 너무 수요가 많아갖고 자기도 일을 다 못할 정도라고. 근데 그분은 또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몇 번 고장나갖고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자기의 에너지 유지 비결은 탁구다.
다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40이냐 50이냐 60이냐 이게 뭐 중요하겠지만 뭐 왜냐면 어떤 레퍼런스가 되니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내가 40에 뭘 할 수 있냐 50에 뭘 할 수 있냐 60에 뭘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멀리 보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짱짱한 40대라면은 짱짱한 50대, 짱짱한 60대, 짱짱한 70대를 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고방식을 바꿔요. 사고방식을 바꿔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계획을 굉장히 길게 잡을 수가 있어요. 70까지도 그러니까 30년짜리 계획을 잡을 수 있고 20년짜리 계획을 잡을 수 있고 10년짜리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봐서.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일단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당장 내 현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퓨처 셀프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퓨처 셀프는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삶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수값은 똑같겠지만 내가 하는 행위들이 바뀌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 가시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니까 나이만으로도 두려움이 너무 생기네요. 저는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니까 계속 그 생각 들거든요. 워낙 30대 체력이 저질이어갖고 한 45살 정도 되면은 한 37, 8 체력 노려보겠는데? 이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 여러분 저는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피지컬한 측면에서. 근육들이 너무 짧아갖고 진짜 온갖 어떤 질환들의 다 잠재적 위험 요소예요. 근데 그걸 알아갖고 근육을 늘려가니까 필 때마다 아파 죽겠거든요. 근육 늘릴 때마다. 근데도 내가 그래도 조금 젊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한동안 오랫동안 나빠지지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냥 고 대표님이랑 저랑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고 대표님이 저보다 체력은 좀 더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보다 체력이 2-3배 좋았다. 그럼 우리 지금 벌써 매출 1,000억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랑 고 대표님이랑 이악 물고 체력을 챙겨요. 그러면 그것만 챙기면은 우리는 공부는 안 챙겨본 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서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그거예요. 변화가 두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변화를 많이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은 41, 42 되면은 저는 좋은 게 뭐냐면은 경험치가 더 쌓이고 있거든요. 37에 이거 몰랐거든요. 38에 이거 몰랐거든요. 39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자신감이 더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 일단은 나이는 뭐랑 많이 비례하겠어요? 생물학적 어떤 퍼포먼스랑 되게 비례하고 어떤 지적 능력은 당연히 내가 팽팽 돌아가는 걸 한계가 있겠지만 내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씩 더 뻗어나갈 수 있고 경험치가 쌓이고 어떤 이런 추론 능력 이런 게 강해지면은 나이를 먹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저는 빨리 올해 영어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내년에 1어 공부해보고 싶고 1어 다음에 어떤 외국어를 공부해볼까 요게 설레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퓨처 셀프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지난번에 뭐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거는 익스클루지브하게 해서 제가 독일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언어 공부라는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라고 해서 독일어 한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암기는 중요합니다를 독일어로 만들었어요. 우리 독일어 모르잖아요. 잘 그쵸? 그런데 이제 독일어를 사전에서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서 그 단어들을 검색해서 단어, 암기, 공부, 매우 중요. 이거를 제가 보여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게 우리가 독일어를 문법을 모르니까 해석은 100% 안 되겠지만 어떤 건지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아, 단어 암기가 중요하구나. 영어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때려 맞힐 수 있다는 거를 단어만 알아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엄청난 공감을 얻으셨어요. 아,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생각보다 막연한 두려움이 많아요. 막연한 두려움. 근데 저는 그래서 20대 30대 친구들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0대 30대랑 달라요. 특히 20대 친구들은 절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 때는 그게 세트 요런 관념들이 있었어요. 뭐 취업했으면은
쭉 오래 직장 다니고 뭐 60에 은퇴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지금 20대 친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기회는 몇 번 더 올 거예요. 근데 그걸 마냥 지금의 프레임에 갇혀갖고 내가 20대인데 뭐 대기업도 못 가서 망했다? 그럼 진짜 망한 거예요. 안 망하고 기회가 몇 번 오고 옛날에는 오히려 사람이 많았고 빨리 발전하는 시기여서 그때 못 들어가면 끝이었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강했는데 지금 20대 친구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대기업 못 갔으면 중소기업 가서 기회 노리면 대기업 갈 게 분명히 있고 뭐 창업해볼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을 바꿔볼 기회도 있고 중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왜? 이제는 다르다니까요. 옛날이랑 다르다니까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은 이거는 그 누구도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70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이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이거는 전 세계 모두가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모두가. 진짜 모두가 이 방향. 그 다음에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치매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냥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지적 능력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치매에 걸리는 시점이 미뤄져요. 그게 아예 안 걸리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계속 뒤로 밀어. 그러면은 내가 치매를 걸려도 내가 85에 죽을 거였는데 한 83, 4 정도에 치매 걸리면 뭐 그래도 낫잖아요. 그거를 85에 죽을 거였는데 70에 치매 걸려봐요. 15년 동안 내 가족도 못 알아보고 가족한테 침이고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몸은 멀쩡해. 이거 너무 괴롭죠. 그쵸? 근데 저희 부모님이 70이신데 현업에 계시잖아요. 총기가 남다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80까지 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80까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요거는 뭐라 그럴까? 저희가 요것만 한 10몇 분 얘기한 것 같은데 나이를 먹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거를 반성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린 친구들이 막 천재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린 친구들이 리더십은 갖기가 어려운 게 이건 경험치거든요. 경험치예요. 리더십은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리더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깡으로만은 리더십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다음에 40까지 살았으면은 뭐 이런 어떤 풍파를 겪으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 넘길 수 있구나. 근데 이분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 직장에서 그냥 무리 없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요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직이나 뭔가 창업을 도전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럼 내가 이걸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정답이 있나? 없는 경우가 90%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면 꽤 많은 건데 왜냐면은 10%면 꽤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없는 경우가 더 높다. 왜? 여러분 그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해봐. 이직하고 싶다. 그러면 60%, 70% 나올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이 직장에 있는 사람도 이직하고 싶고 저 직장에 있는 사람도 이직하고 싶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인간관계론 읽으시면 좋은 거예요. 직장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별론 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사람이 거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거는 그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근데 회사가 주는 것도 있죠. 그거는 리더가 조직 문화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근데 거기 사람이 쓰레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쓰레기인 경우는 뭐 이 직장만 사람이 쓰레기겠어요? 저 직장에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상상 스퀘어 같은 회사는 뭐예요? 그냥 회사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이게. 뭐 잘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 뽑는데 너무 감사하게 막 이제 100명씩 지원하시는 거야. 100명. 한 명 뽑는데. 이건 우리 이제 고 대표님이 다 만든 거죠. 저는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너무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걸 이제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고민 해보셨으면은 내가 16년 차면 여기서 좀 짬밥이 있어서 이렇게 쭈구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리더십 펴볼 게 없나? 이 직장을 내가 다시 재정의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뭔가 날고기고 해볼 게 없나? 아니면 이 직장에서 내가 경제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 근데 이게 다 그래요. 아예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퇴사할 생각이면은 퇴사할 생각까지 마음 먹었으면 대표도 만나볼 수 있거든요. 퇴사할 마음 먹었는데 대표 왜 못 나봐요? 그 에너지로 그 회사가 바뀔 수 있는 나비요. 모든 거에 여러분 시작은 미비예요. 모든 거의 시작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 대한 재정의가 저는 한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런 뉘앙스면 너무 짧아서 모르는 걸 추론이 불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좀 패시브하게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삼성 있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있을 때 애들이랑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업무도 열심히 하고 업무 관련 논문도 쓰고 인생도 얘기하고 재밌었거든요. 저는 뭐 이게 퇴사해서 이런 거 아니었으면은 저는 삼성에는 일단 미니멈 10년 다녀보는 게 목표였어요. 아빠한테도 그렇게 말했었고. 그래서 과연 내가 30대 수석이 될 수 있나 없나, 한 38 빠르면은 38살 정도에 수석이 될 수 있나 없나, 그게 제 목표였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40대 상무가 될 수 있나 없나 굉장히 야망을 크게 갖고 있었죠, 삼성에서도. 그다음에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뭐 바라지도 않았었는데 처음에 평균고가 다음에는 그 뭐 영양평가인가 거기서 A를 맞아서 평균으로 B를 맞고 굉장히 쭉쭉 잘 나갔죠. 잘 나갔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현실적인 거, 5년 계획인데 이게 겸업이 안 되는 거, 이 회사가. 그렇죠? 부업이 안 되니까 실제 경험을 쌓기가 없습니다. 요거는 프레임을 잘못 다시 짜갖고,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될 텐데, 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까 무보수로 하면 되죠. 무보수. 경험만 쌓는 거면은 경험만 쌓는 거고, 퇴사 나갈 거면 자기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서 저 무료로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험에 안 걸릴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각자 회사의 또 룰을 따져 보셔야 돼요. 고용이 안 된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는 또 뭔가 직장을 못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런 거예요. 뭐 이론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거든요. 책으로, 아니면은 뭐 만남으로, 아니면 강의로 그런 거 한 다음에 1년 정도는 퇴사하고 그 공백 기간을 가져가는 거죠. 공백 기간을. 아니면은 여기도 휴직을 좀 찾아봐갖고, 근데 휴직이어도 겸업은 안 되는 거니까 그때 좀 무보수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결국엔 적극성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실 고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요것도 하면서 이직을 해야 되니까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데 부업을 하면서 돈까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아예 그냥 프레임에 갇히셔서 그냥 취직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 이게 뭐 요게 뭐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거 없으니까. 근데 뭐 구체적이어 봤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요런 고민은 굉장히 저는 좋은 고민, 얼레리 노우라고 이미 알고 있다. 이미 본인이 알고 있다고 쓰셨네요. 요런 고민은 되게 좋은 게, 요 정도 이렇게 특히 공사나 이런 철밥통 직장 들어가갖고 나 평생 여기서, 왜냐면 그런 데가 이제 공무원 열풍이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되게 별로잖아요. 솔직히 왜 조직 문화가 별로고 경제적 보상도 별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인물 분들 중에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진짜 나쁜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거기가 그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는 회사들이어갖고 비리도 많죠.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되게 이른 나이에 이런 거를 고민하신다는 거는 인생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고민이어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지만, 우리가 40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직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재정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되게 요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안티프레질하다, 막연하게 아이씨 나 빡쳐서 못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그래도 준비가 됐으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니시는 분들 만나는 거는 만나볼 만 하거든요. 그럼 또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취업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분 입장에선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게 목표겠지만 거기도 또 결국엔 고인물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삼성에 가요.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삼성에 가. 제가 다녔던 삼성 디스플레이 가보고 싶은데 경험할 방법이 없네? 아유 큰일 났네. 경험할 방법이 없어. 큰일 났어. 그쵸? 거기는 뭐 그렇게 알바를 뽑아주는 회사도 아니니까. 그럼 뭐 하면 되냐? 논문 뒤지게 읽으면 됩니다. 논문. 왜냐면 거기 사람들 논문 읽어야 되는데 안 읽거든요. 그래서 논문 진짜 뒤지게 관련해서 OLED 관련해서 최신 논문 다 읽어갖고 정리해놓죠. 가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자산이고, 거기 사람들이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한테 깨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냐면 경험은 금방 배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세츄레이션은 금방 오는데 그러면 결국 1% 다른 새로운 게 필요한데 이 논문이라는 건 결국 이 사람들도 이 여기서 막힌 거를 뭔가 어디서 자료를 찾아서 뚫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내가 정리 잘했다? 아 그러면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죠. 이건 어차피 했었어야 되는 건데 회사 가도.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의외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열레리 노우님 제가 뭐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진심으로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고민도 좀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도 요 사연을 통해서 우리 공통 분모 사연이니까 아 그래 내가 좀 길게 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퓨처 셀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퓨처 셀프는 꼭 읽어봐야 되고 이걸 한 세트 PDS 다이어리 우선순위 3개로 꼭 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일리 리포트 PDS를 쓰시면서 버리는 시간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시간이 여러분 제일 비싸요. 저는 일요일인데도 와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쓰기 시작하죠? 그럼 인생이 진짜 굉장히 유리한 위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일요일에 근무를 7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어요. 이걸 5일 기준으로 보죠? 굉장히 촉박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80시간을 예를 들어 70시간을 일하는데 10시간이랑 14시간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요거는 매일매일 허덕이는 거고 10시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저는 7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를 해봐서 너무 잘한다니까요. 막상 시간을 막 낭비하고 버리고 있으면서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9할이에요. 9할. 일할은 진짜 바쁘시고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퓨처 셀프랑 PDS 다이어리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력 추천하면서 제가 이런 고민은 이제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PDS 단톡방에서 취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만남도 있고 그 사례도 좀 소개해드릴 수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Be Your Future Self라는 가안으로 팔찌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PDS 다이어리 단톡방 이제 여기 공지하고 서점에 광역시도 막 돌아다니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그걸 다 드릴 거예요. 이거로 힘내시는 팔찌 됐으면 좋겠다고. 또 그런 게 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PDS 다이어리 커뮤니티는 진짜 어마어마한 커뮤니티입니다. 정말 가족 같은 커뮤니티. 그래서 더 빌드업을 강하게 해서 이거 고 대표님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나중에 이제 마케팅 없이도 그냥 2, 3만 명 정도가 자연스럽게 하면 이거 굉장히 큰 커뮤니티가 되거든요. 거기까지 안착을 시키는 게 고 대표님이랑 저희 목표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핵심 철학은 퓨처 셀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몇 분만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30분 얘기했네요. 한 27분 얘기했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알찬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